자, 안녕하십니까. 네, 찍다가 지금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녹화가 좀 잘못돼서 다시 찍어드립니다. 네, 뭐 오늘은요, 간만에 영상 찍어드린 겁니다. 그죠? 간만에 영상 찍어드리는데, 오늘은 뭐 차트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뭐 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뭐 잘들 지내셨나요? 뭐 38이 되고 제가 이제 38이 된 뭐 8살이신 분들은 아실 테고 38이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1년을 되게 우울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개 영상을 계속 귀찮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육방은 매일마다 공부를 합니다. 뭐 제가 지겹도록 너무 수다수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교육방 분들하고 뭐 1대1 강의 만나기도 하고, 만나는데 제가 돈 같은 건 안 받는 거 아시죠? 그냥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 그러면서 4-5시간의 열렬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깐만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38이 되면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왜 이렇게 우울하게 지냈느냐. 그래서 교육방에서 이제 련희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있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을 내렸던 건 딱 그겁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 어중간하게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재수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뭐 제가 항상 전 영상에서나 공개 영상에서 항상 저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뭐, 빚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주식한다고 해서 뭐, 정말 막 큰 부자가 됐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주식을 남들보다 어느 정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냥 가르치고 싶은 위치에, 실패하지 않는 위치에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건 근 1년 동안 찾아내지 못한 대답을 얼마 전에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지인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래서 1년 동안 우울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뭐 차포 떼고 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28에 비해서 38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 수익은, 그러니까 소득은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소득은 28에 비해서 38이 됐을 때 10배가 넘었더라고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요.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버는 건 아닌데,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어중간하게 버는구나. 이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신지 대충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각도를 1도라도 2도라도 조금 바꾸고 싶어서 재테크 수단을 주식이라는 걸 선택을 했고, 이걸로 뭔가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시작을 했는데, 삶의 질은 소득이 10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8에부터 38에 차이를 봤을 때 삶의 질은 얼추 비슷한 거예요. 소득이 10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세상이 또 빨리 변하기도 했고, 세상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변하기도 했고, 빠르게 변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더 벌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목표를 삼은 거죠.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 내가 꼬마 빌딩 정도의 주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목표로 삼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지금 또 다시 책을 피기 시작을 했고, 경제학 서적을 좀 다시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슈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예전에도 봤지만 더 집중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내린 저한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인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지인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게 내가 이런 결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매일마다 교육방 교육을 하지만 다시 정신줄을 가다듬고 내 개인적으로 뭔가 다시 목표를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위치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왜 처음에 뭐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지금 4분 3분 만에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좀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차트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얘기 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감히 뭐 제가 뭐 높은 위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도 똑같은 개미 투자자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 저도 똑같은 개미 투자자인데 여러분들보다 뭔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단순히 그 위치에서 그냥 같이 살아남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지인들, 제 친구들 만나면 뭐 제가 주식하는 거 다 아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저는 항상 그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 공부해. 공부하면 다 돼. 나도 공부했는데 이 머리 안 좋은 나도 공부했는데 니네들이라고 못할까?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한 대답들이 다들 돌아와요. 뭐 제가 지금 교육관 운영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쳐갔던 분들, 뭐 이런저런 거쳐갔던 분들, 얼추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해드리면 공부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드는 생각이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뭐 한간에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데 저런 데에서 뭐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부자 마인드로 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한테 솔직히 가능한 얘기일까요? 정말 뜬구름 없지 않아요? 어느 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인드 자체를 바꾸세요 라고 하면, 이게 너무 웃긴 일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 드는 그 생각, 그게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의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제발 좀 공부하세요. 주식은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공부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요? 주식 공부해야 돼? 그럼 뭘 공부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대장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냥 뭐 유튜브 이런 거 뭐 다 통해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종목 얘기도 좀 해주시고, 서로 같이 돕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부하셨구나. 근데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런 위치고요. 제가 이런 지금 사정들이 있어서요. 그럼 공부는 제가 지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뭐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거죠, 뭐. 뭐 지금 저는 뭐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지금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보려고요.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십니까? 저는 이게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자 마인드 별거 없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부자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10배에 관한 소득이 늘렸을 뿐입니다. 아직 저도 멀었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경험해 본 말 그대로 아주 가난했던 제 나날들의 15년 전, 20년 혹은 10년 전에 제 나날들에 비해서 단순히 소득을 좀 빨리 늘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걸 받아들였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행동들. 저는 이게 부자 마인드라고 뭐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뭐 자기계발서에서나 들어보는 요런 것들로 조금 향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타인을 의지하거나, 그냥 종목 알려주면 안 돼요? 그냥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타인을 의지하거나, 혹은 어떻게 되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런 사정이니까 가능했지.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가능했지. 너는 이게 좋으니까 가능했지. 너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했지. 응?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없거든. 나는 지금 자는 시간도 부족하거든. 이런 생각들. 아니면, 그래, 뭐 언젠간, 뭐 나도 공부하겠지. 근데 넌 수익률 얼마나 났어? 그렇구나. 그래. 근데 뭐, 나도 뭐, 해야 되는데. 근데 너 이번에 얼마나 벌었어? 라고 하는 분들. 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요. 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정말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뭘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대부분 끝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하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해드렸던 분들, 유형들이라고 하죠. 공부하십시오. 우리 살아남으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살아남고 싶으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가서 책이라도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방법론들을 좀 제시해드리면, 뭘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면요. 그런 분들은요, 바로요, 알라딘 중고서점 가셔서 수많은 경제학 책들이랑 수많은 주식책들을 먼저 봐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권장사항들입니다. 하기 싫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전에 있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변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좀 탈출하고 싶은데, 뭔가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 있을지. 저는 이게 되게 지옥이었거든요. 내 생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그러니까 내 사정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주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단순히 그것 차이입니다. 그것 차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것 차이예요. 어, 단순히 그 차이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뭘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공부가. 가서 책부터 봤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주식책 얼마나 많아요. 시중에 나오는 경제학 책, 정치책, 뭐 정책, 뭐 산업, 최근에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요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보기 시작을 했어요. 궁금했기도 했고, 뭔가 내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네가 알려주면 안 돼. 네가 정리해서 알려주면 안 돼. 얄밉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그런 분들, 그런 유형들의 대부분 말로가 남 탓이에요. 남 탓. 제가 교육방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은 저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노력을 한 건 맞는데 저도 가끔은 틀릴 수도 있고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끔은 제 판단에 뭔가 의심점이라도 찾으면 저는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가끔은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100% 승률이 아니고 100% 확률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유행인 거죠. 뭐냐면 남 탓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을 믿었어. 그냥 남을 믿어서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니 탓이야 라고 하는 유형들이 있는 거죠. 결국엔 끝에 뭡니까? 남 탓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장 탓으로 가고요. 장이 좋네 안 좋네. 그리고 또 어떻게 가요? 세력 탓을 하기 시작하죠. 개인적으로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고 하면 저는 가치 투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1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의 이념인 거예요. 제 생각인 거고요. 제가 장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2000개, 2200개, 약 2200개 종목 다 작전주라고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투기권이 있어줘야, 어느 한쪽에 투기권이 있어줘야 주식의 수익이 나요. 그 투기권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식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가끔 이야기 드리지만, 부동산은 투기가 되는데 왜 주식장은 투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거 들으면? 그러니까요. 음. 결국엔 본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니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탓만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잘못은 없는데. 나는 믿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죠? 어. 되게 웃기는 소리죠? 되게 웃기는 소리지, 사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 3종 세트, 4종 세트로 넘어가면 3종은 뭐죠? 너는 그렇지만 나는 이래. 라고 하는 이 유형들. 너는 그래. 너는 이런 상황에 있었잖아. 근데 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 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럼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픈방이나 교육방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 당장, 뭐, 그렇다고 뭐 책 펴놓고 뭐 1시간, 2시간 막 주말 내내 12시간씩 공부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하고 있는 그 빡빡한 지하철에서 그 빡빡한 버스 안에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게임 영상 보지 마시고요. 어? 뭐 다른 흥미로운 영상 보지 마시고요. 한 편은요. 10개 중에 5편은 정치, 정책, 산업,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 관련으로 뭔가 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차트 분석이라도 하라고 하는 거고요. 나름대로의. 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어떻게 변할 거를 생각합니까? 그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곤해서요. 아, 피곤하죠. 뭐, 다들 다 피곤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피곤함을 잠시 접어두고, 1시간 본인이 하는 취미에서 30분만 쪼개서 30분 주식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그것 또한도 지식이 늘어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끔찍한 게 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주식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어서 30분을 계속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냥 잠시 쉬었어. 그러다가 2년이 지났네? 근데 2년 뒤에도 똑같이 기초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기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걸 끝내지 못해서 5년 뒤에 기초 공부를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끔찍해서, 그리고 남의 수익률은 부러워하는데 왜 본인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주식장에서. 제가 지금 4가지 유형 지금 계속 뭐 뒤로 가서 좀 짤막하게 얘기 드려요.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저는 방법적인 론을 좀 제시해드리면 궁금하세요? 서점에 달려가세요. 주식책을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 내서 서점에 있는 책 한번 다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요. 얼마나 좋지 않아요? 얼마나 배울 게 있어요. 거기에서 분명 중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책, 저 책, 저 책 보다 보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권 골라서요. 책을 사서 한 대여섯 번 꾸준히 읽어보세요. 처음에 절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 특히요. 대여섯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조금 이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한번 봐보시고요. 관심 가져 보세요. 그게 저는 처음에 발을 떼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행동력, 그 움직일 수 있는 직접 서점에 가는 그 행동력. 앉아 계셔서, 누워 계셔서, 인터파크 도서란 들어가셔서 주식 책 쳐서 주식 책 뭘 살까라고 보지 마시고요. 직접 발로 뛰어보세요. 세상이 너무 편해진 것도 있지만 너무 편해진 만큼 단점들도 존재하죠. 그냥 클릭 한 번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누구 추천받아서 살 수 있다라는 거. 누구의 추천은요, 추천자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는 직접 내가 추천을 받는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발로 가서 뛰어야죠. 그 뛰임이, 그 행동이요, 저는 가난한 마인드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게 정말 가난한 마인드더라고요. 살면서 이제 저는 뭐 얼마, 뭐 형님들, 누님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가난한 마인드구나. 내 소득 또한 마찬가지구나. 어, 이게 나이가 한두 살씩 더 들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안주하게 되는 이 마인드. 어,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 이 썩어 빠진 마인드. 굉장히 썩어 빠진 마인드.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테크 시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썩어 빠진 마인드. 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누군가한테 바라기만 하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이 썩어 빠진 마인드가 여러분들 5년 뒤에도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아, 나도 아직 멀었구나. 라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어중간하게 버는구나. 내가 여기서 더 치고 가지 않으면, 나 또한도 이 다시 안정감에 취하겠구나. 이 마인드 자체에 썩어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내가 수익률 20%를 내고 싶잖아요? 그럼 20%를 낼 만큼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한 이치예요. 한두 번 20%운 좋아서 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운 좋아서 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건 그게 바로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실력을 갖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요, 그 실력만큼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면 됩니다. 벗어나고 싶을 만큼 벗어나고 싶은 정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여기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그럼 나가서 적금 드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시면 됩니다. 그럼 적금 드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신 차리시고 공부하시는 게 먼저 더 좋은 길이지 않을까. 부자 마인드, 가난한 마인드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생각 버리시고요.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오늘 요 말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